한국은 우리 태국이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태국 총리와 태국인들의 한국 혐오가 자주 보이는 요즘인데요. 사연의 주인공이는 태국 국방부 홍보 담당자로 이런 태국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겪은 놀라운 충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정말 한국인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이 결코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깔끔한 공항,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국방부 홍보 담당자로서 한국의 군사력과 사회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태국에서 들었던 대부분의 뉴스는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가 과장되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눈으로 보고 나니 그런 생각들이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은 중국계 정치인 유안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안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도 같은 생각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은 그렇지 않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알게 될 거야. 유안은 그렇게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도심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유안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나라일까?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안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단지 과장된 나라일 뿐일까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일정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지 기대와 불안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을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서울 도심을 탐방하는 것이었죠. 유안과 함께 차량을 타고 서울의 거리를 둘러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태국에서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유안은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겉만 그럴싸해. 실상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겉모습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겉만 번지르르한 곳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고 잘 관리된 도시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고 거리마다 질서가 유지되는 모습은 태국에서 흔히 보지 못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급 상점들과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안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의 경제적 발전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한국의 깊숙한 면모를 모두 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유안의 말이 정말 틀린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한국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저의 기존 생각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일 있을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가 저에게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일정이 계속되면서 저는 이 도시가 단순히 겉만 번지르르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서울은 정말로 잘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활기가 넘쳤고 도시 전체가 현대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유안이 말한 것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저와 유안은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의 한 전통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그 맛은 태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깊은 풍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점 내부의 분위기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유안은 여전히 이런 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라며 무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그와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타워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 수많은 빌딩과 도로가 질서정연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의 발전이 단지 외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유한이 말한 대로 이곳이 그저 겉모습만 화려한 도시였다면 이렇게 체계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강한 결속력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이 끝날 즈음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유한의 부정적인 말들과는 달리 이곳은 분명히 그들이 자랑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가 제가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한국 국군의 날 행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한과 함께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 퍼레이드를 보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유한은 여전히 한국의 군사 퍼레이드가 단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퍼레이드는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국군의 기계화 부대와 최첨단 군사 장비들이 도로 위를 차례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한은 이 장면을 보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건 그냥 전시용일 뿐이야. 실전에선 다르게 돌아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조금씩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 미사일의 위력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 그 크기와 위압감이 남달랐습니다. 유한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미사일을 쳐다보았지만 곧 그래도 겉모습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유한이 말한 것처럼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들의 자부심이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한국군이 단순히 군사 장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방어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갈 무렵 저는 유한이 말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외형적인 강국이 아니라 실제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퍼레이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도 저는 그 강렬한 인상을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의 위압감과 정밀한 기계화 부대의 움직임은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퍼레이드를 보는 내내 저는 이 나라가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유한은 여전히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절하하며 저건 다 겉모습일 뿐이야. 그들이 진짜로 그 힘을 쓸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장비나 병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인 준비였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그날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사람들은 퍼레이드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자부심은 단순히 외형적인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안전하고 그 안전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퍼레이드를 통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나라를 기대했지만 그 속에는 깊고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결속력과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본 후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유한의 말처럼 한국이 겉만 화려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발전만큼이나 내면에도 깊은 강인함과 체계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느낀 그들의 자부심과 단단한 결속력은 단지 군사 장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유한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건 결국 보여주기야. 실전에선 얼마나 쓸모 있을지 몰라. 하지만 저는 이제 그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단지 외형적인 군사력만을 자랑하는 나라라면 국민들의 이런 자부심과 결속력은 설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한 나라라는 점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부심이 군사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발전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유한과 함께 한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외형적인 발전만을 이룬 나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단한 내면의 힘과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가진 나라였으며 그 힘은 단지 군사 장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군사적 강국이자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강한 힘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한국 체험은 저의 시각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체계적인 힘을 발견하면서 저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은 단순히 군사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 곳곳에서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들의 열정은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한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의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문제점이 많아 발전은 했지만 그 뿌리가 약해라고 유한은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강한 뿌리를 가진 나라였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 퍼레이드 이후로 저는 한국의 군사력이 단지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방어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자신감은 국민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은 단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안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경제적 강국이 아닌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강력한 힘과 안정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한국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경험한 후 제게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태국도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한국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태국에 돌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유한과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 중 하나는 현지 시장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그들이 가진 강한 공동체 의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안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상인들과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하며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을 거닐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강국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깊이 연결된 사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고객을 가족처럼 대했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인간적 유대감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 상인이 저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물건을 추천해 줄 때 그 미소와 환대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태국에서 듣던 차가운 한국인이라는 편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이었고 그들은 외부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작은 경험은 저에게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한은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이것도 다 보여주기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와 달리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경험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나라가 강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강점이라는 것을 이 시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날 시장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해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한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이어갔지만 이제는 그의 말이 더 이상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한국의 모습은 제가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강국, 군사적 강국을 넘어서 그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결속력과 공동체 의식으로 이루어진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적 성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놀랐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저를 감동시켰던 것은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과 그들 간의 강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이룩한 성과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그들의 진정한 힘이 되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느낀 따뜻함, 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한국 전역에서 경험한 체계적인 질서와 사회적 안정은 모두 한국 사회의 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단순히 외형적인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힘과 사회적 연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태국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들을 태국 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지탱해주고 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굳게 믿고 있었고 이 믿음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힘의 의미를 태국에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면 우리 역시 한국처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태국에서 어떻게 펼쳐 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나라가 그저 외형적으로 발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사 퍼레이드와 서울의 활기찬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미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그들의 힘이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은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국민들 간의 강한 연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한은 여전히 한국을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가 틀렸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겉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내면에서도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역시 한국처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발전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정신적 강인함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 국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도 한국처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제는 그것을 태국에서 실천에 옮길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힘의 의미를 배웠고 그것을 통해 우리 태국에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 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싶습니다. 태국인 이내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되었고 지금도 방산산업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